숨을 네. 깊게 들여가 마시고 10초 동안 참는 거예요. 10초 동안 참는데 잘 참아지고 특별하게 통증이 없으면 당신은 코로나19에 정말 하고 계시다. 할 필요 없다. 저 안 버렸습니다. 네. 할 필요가 없다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페이스북 시청자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입니다. 정상훈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볼라 의사로 많이 알려져 계신데 그래도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014년부터 15년까지 전 세계를 아마 지금 코로나 사태만큼 혹은 그보다 더 전 세계인을 공포에 빠뜨렸던 병이 있었죠. 에볼라가 아프리카 몇 개 나라에서 이렇게 유행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거기 가서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한국인 의사로서는 처음 이제 에볼라 현장에 가게 돼서 시에라리온이라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에볼라 환자들 돌본 거 이외에도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서 또 결핵 환자들도 봤었고요. 또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시리아 내전은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지금도 계속. 그렇죠. 네. 이 시리아 내전의 그 난민 진료소에서 또 진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질병의 이름이 처음에는 우한폐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 혹은 코비드19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계속 바뀌게 된 이유가 뭔지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사이에서도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이 바이러스의 이름하고요, 이 병의 이름은 다릅니다. 네네. 이 그 바이러스의 이름은요, 사실 저도 좀 외우느라 힘들었는데 네. 되게 복잡합니다. 사스 코브 2 뭐 이런 식으로 아실 필요 별로 저희가 알 수 없는 없는 이름이군요. 굉장히 복잡한 이름이고요.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의 이름이 지금 이제 코비드19, 병의 이름이 코로나19로 이렇게 공식화된 거죠. 병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일들은요 꽤 많고요. 제가 일했던 그 시에라리온의 에볼라, 이 병 이름도 사실 중간에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에 갈 때만 해도 에볼라 출혈열로 배우고 갔어요. 여러분 그때 아마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인터넷에 어떤 사진들이 돌았냐면 아프리카인들이죠. 이분들이 입과 항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네. 땀구멍 뭐 이런 데서 피를 흘리면서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 쓰러져 있는 네. 이런 모습이 아마 정말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빠뜨렸을 텐데 제가 만난 환자들 가운데 이렇게 온몸에서 피 흘리는 환자는 전 못 봤어요. 못 봤고 사실 피 출혈 경향이 좀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피를 줄줄 흘리는 분은 전 못 봤고요. 그러니까 이 병의 사실 정확한 모습을 담지 못하면서 오히려 공포심을 조장한 그런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이 나중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질환. 사실 이 이름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이 코비드19랑 비슷한 이름인 거죠. 이제 같이 중립적이면서 이 병을 잘 드러내는 그렇게 바뀐 거고요. 우한이라는 지역, 우한에서 사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시작돼서 있는 거지.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병에 걸린 분들이 전부 폐렴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일부만 폐렴에 걸리고 또 폐렴에 걸린 분들 중에 일부만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우한폐렴이라는 병은 이 병을 전혀 좀 부정확하게 설명하는 거고요. 이게 감염됐다고 다 폐렴에 걸리는 게 전혀 아니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이 병에 걸린 그 분들 가운데 80%는 그냥 가볍게 앓는다는 건데 감기처럼. 그러니까 열 좀 나고 기침하고 목 아프고 뭐 이 정도 증상. 그러니까 전혀 옳지 않은 그런 명칭이었던 거죠. 이게 제가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공기가 새면 안 된다 그러는데 숨 쉬어보면 여기로 막 들락날락하는 소리도 들리고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알려주시면 어떨까? 어떻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지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이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건강하고 젊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벼운 병이거든요. 80%의 환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며칠 전에 나왔던 질병관리본부의 공고사항에 보면 젊고 건강한 사람도 마스크를 써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젊고 건강한 분들은 사실은 마스크보다는 손을 씻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마스크가 꼭 필수인 분들은요 연세가 드신 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또 이런 점은 있어요. 이게 심리적인 효과라는 게 있죠. 맞아요. 괜히 불안하고. 이따가도 네. 나오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상태가 주는 공포가 있고 이런 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위축시킨다든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구하실 수 있다면 음. 전 쓰는 것도 괜찮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현재 상황이 사실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의 핵심은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옮았지? 그걸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아, 이미 그냥 광범위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은요, 초기 우리가 왜 하루에 한두 명씩 확진자 나올 때처럼 동선 공개라든지 그래서 그 동선을 피한다든지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젊고 건강한 분들이 저는 생활 패턴을 완전 그러니까 바꾸는 거는 크게 불필요하다. 단지 사람이 많이 보이는 실내 공간 있죠.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고 피할 수 없다면 마스크를 써요. 그리고 손을 자주 씻자. 이 정도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되는 착용법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 마스크 이제 이렇게 이런 우리가 이제 보건 마스크라고 하는 거죠. 흔히 쓰는 마스크. 네, 이런 걸로 이제 충분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면요 보시면 네, 여기, 다 들뜨네요. 여기가 다 들뜨잖아요, 네. 그죠? 네, 이거는 사실은 착용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져. 같이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눌러서. 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네. 공기가 새는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 네, 이런데 막 새죠. 네, 새는데 그거는 황사 마스크가 지금 아니잖아요. 네. 황사를 막는 게 아니고 침방울은 황사보다 훨씬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공기가 새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여기로 쏙 들어가지 않을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보다는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코 받침을 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 상태에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맞아, 사실 내려가요. 이렇게. 제가 답답해서 좀 그렇게 내리기도 해요. 그러실 거면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또 이제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하면 이게 이제 큰 비만을 막는 거기 때문에 보건 마스크로도 충분하지만 이걸 구하기 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면 마스크도 괜찮다. 면 마스크도 충분하다. 단 면 마스크를 자주 빨아야죠. 그래서 2개 정도로 가지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렇게 그대로 하나를 음. 빨아서 널어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런 보건 마스크 이거 재사용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뭐 네. 안타깝게도 총 유효 기간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회용이지만 잠깐 쓰시는 거 아주 좋고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마스크가 흠뻑 젖었다면 특히 이제 굉장히 날씨가 추울 때 이걸 오래 끼고 있으면 이 안에 습기가 차서. 흠뻑 젖잖아요. 사실 흠뻑 젖었으면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전기가 다 사라지면 그냥 부직포를 이렇게 대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원리가 정전기 정전기군요. 원리가 있군요. 정전기 원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처음 알았어요. 네, 정말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네. 알아가는 너무 유익한 알고 방송. 계셨나요? 네. 정전기를 통해서. 미세먼지조차 정전기로 막는 거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정전기로 네. 막는 거군요. 그런데 조금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요 어떤 거냐면 흠뻑 젖진 않았어요. 그러면 햇볕에 말리시는 거예요. 햇빛 네, 일광건조. 네. 그렇죠. 가짜뉴스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네.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최근 카톡으로 제가 몇 가지의 카톡을 받았어요. 문자도 받고. 네, 가짜뉴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자. 네, 이거 좀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정말 이건 황당했는데요.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인체의 그 체온이 몇 도죠? 36.5도죠. 네. 아까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36.5도인 인체인데 거기에 26, 7도에서 이 바이러스가 죽으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걱정하겠어요? 맞아요. 몸에 들어오면 들어오면 다 죽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인체라는 게 이게 항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뜨거운 물을 좀 자주 마신다고 혹은 햇볕을 좀 쬐다고 체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햇볕을 많이 쬐서 체온이 올라가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일사병도 생겨요. 맞아요. 열사병 생겨서 이 사람이 오히려 잘못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물을 자주 드시는 건 좋은 일입니다. 평소에도. 네, 좋은 일인데 그걸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이번 사진입니다. 네, 이거 제가 받은 문자. 직접. 네, 생강물, 바이러스의 제일 좋은 예방은 생강이라네요. 생강물을 끓여 마시면 몸에 침투를 못한다고 해요. 생강물을 뜨겁게 끓여 마셔요. 라는 문자를 제가 오늘 받았는데요. 생강차.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실험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신종이어가지고 네. 이 바이러스 가지고 뭘 해본 게 없기 때문에 네. 과연 생강이 침투를 못하게 막아줄까? 이거는
과학자들, 전문가들도 근거가 전혀 없는. 모르는 근거 없는 내용이고요. 사실 조금 유출을 해보자면 아마 생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인 가운데 꽤 많이 마시는 축이 아닐까 싶어요. 생강차 같은 생강으로 그리고 만들어진. 김치에도 생강이 많이 맞아요. 맞아요. 생강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마 생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 많이 먹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2위죠. 많이 걸렸죠. 세계에. 네. 이런 걸 보더라도 뭐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맞아요. 생강차는 뭐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데는 큰 도움이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치 김치 많이 먹으면 사스 안 걸린다고 옛날에 그거랑- 이렇게 얘기했던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다음입니다. 이번엔 가정의학과 전문의께서 네, 보내주신 뉴스입니다.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보내주신 건 아니고요. 가정의학과 선생님으로 명의로 이렇게 온 메시지입니다. 네, 가장 확실하고 읽어주세요. 간단한 수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에 가장 약합니다. 온도가 30도만 되어도 이거 아까 나왔던 얘기랑 같은 얘기죠. 여기 좀 더 올랐어요. 온도가. 네, 30도. 안 30도로. 죽습니다. 네. 신체 온도가 36.5도니까. 네, 그리고 어느 집에나 있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세요. 70도나 8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외출을 신경 쓰이는 옷이나 물품을 모두 헤어드라이기로 샤워시키세요. 마스크나 목도리 모두요. 네.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죽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네. 어떤가요? 헤어드라이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 잘 들어보세요. 네네. 결론은 없다인데요. 아, 네네. 네. 그럴 필요 없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요. 이게 이제 그 커피 전문점 네. 카페에서 주는 커피의 온도가 한 60도에서 네, 70도 7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 30분 정도 노출이 되면 바이러스가 죽는데요. 그럼 드라이기 30분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 80도짜리 드라이기라면 패딩에 구멍 나. 네, 빵꾸 날 것 같은데 옷에 다 이렇게 송송송 30분 정도를 옷 완전히 전부를 네네. 네, 한 부분도 빼놓지 빼놓지 않고 않고 완전히 30분을 쐬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슬쩍 이렇게 샤워를 시켜가지고는 전혀 소용이 없다. 택도 없다는 얘기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네네. 다 가짜 뉴스다. 뭐, 네. 가짜 뉴스네요. 코로나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자가진단법, 아까 가짜뉴스에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혹시 자가진단법이 있다면? 없습니다. 네. 단호하게 없습니다. 이거 말고 저도 이제 이 자가진단법 관련해서 저도 이제 받은 게 있는데 숨을 네. 깊게 들여가지고 마시고 10초 동안 참는 거예요. 10초 동안 참는데 잘 참아지고 특별하게 통증이 없으면 당신은 코로나19에 정말 하고 계십니다. 할 필요 없다. 안 버렸습니다. 네. 할 필요가 없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요. 이게 가짜 뉴스 중에 또 굉장히 무시무시한 가짜 뉴스인데 코로나19는 걸렸다 하면 이미 당신 폐는 섬유증. 아, 맞아요. 그래서 복구가 안 된다고. 네, 이미 손상되어 있고 섬유화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걸리면 이미 늦었다. 그래서 걸리지 않아야 되고 걸린 그 순간에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숨을 들이마셔서 숨이 찬가 아닌가를 보자 이런 것에서 나온 건데 가짜 뉴스인 것 같은데 명백히 가짜 뉴스고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국면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좀 두려움, 공포가 있다고 봐요. 아, 그렇죠. 많이들 지금 실제로 네. 공포스럽죠. 그리고 그게 드러나는 게 이런 무수한 가짜 뉴스들 그리고 신천지. 네, 저 진료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르신이 와가지고 신천지 이것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막 하시던데 저는 이 신천지 분들이 정말 현행법이라도 법을 어기고 또 뭔가 실제로 잘못한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 사태가 정리되고 나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들을 혐오하고 이들이 정말 죽일 놈이라고 하는 게 전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안타까운 얘기죠. 아까 얘기하셨듯이 주요 정치인들도 이런 국면을 활용해가지고 다시 막 쇼맨십 발휘하시고 이게 그렇게 되기 너무 좋은 지금 환경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 방역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돌발 변수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근본적인 이 의료 시스템의 그렇죠. 문제나 이런 네. 것들이 그리고 그 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코로나19도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다를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감기 걸리고 그러면 좀
종교 활동도 좀 쉬고, 쉬고. 일도 좀 쉬고 좀 손도 쉬어야 잘 닦고. 되겠구나. 병원에 가도 맞아요. 가지 말고 네, 초기에 네. 이런 교훈을 좀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좀 지금과 같은 유례없는 공포나 두려움 속에 네.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식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좀 쉬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최근에 기본소득당도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30만 원의 그 코로나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네.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 기본소득 혹은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게 좀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까요? 쉬고 싶어도 쉬어야 하지만 쉴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분들이 특히나 사회적 지위가 대기업도 아니고 작은 기업이라든지 비정규, 불안정 노동에 네. 있으신 분들은 더 자기 마음대로 쉬기가 어렵잖아요. 음.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계속 강조한 것처럼 정말 취약계층인 우리 가족 중에 지병이 있는 분, 또 어르신들 아무도 못 돌봐주는 거죠. 가짜 뉴스만 돌아다니고 이런 면에서 사실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정 기간, 저는 한 열흘 정도 정말 온 가족, 우리 한국인들이 쉬는 거예요. 집에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는 확산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숙주가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숙주가. 근데 새로운 숙주가 없어요. 만날 숙주가 없고. 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러면 확산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장 효율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또 품격 있게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는 코로나 기본소득 그리고 열흘의 휴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열흘간의 휴식 꼭 정치권에서 논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또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창궐은 앞으로도 전 또 생길 거라고 봐요. 결국 이런 일은 결국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개발하고 야생으로 들어간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건데 저는 배우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생태. 우리가 이제 자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이제 좀 쉬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맞아요. 그만 일 좀 하고요. 이렇게 전염병이 좀 번지고 이렇게 할 때는 좀 전 세계인들이 좀 쉬면 일정 기간 쉬면 이거 금방 수그러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요.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진료를 마치자마자 또 달려오셔가지고 저희 기본소득당 당원분들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정말 몰랐던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알게 된 것도 있고요. 또 가짜뉴스 이런 거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저도 되게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되게 컸는데 좀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많이 안심도 되는 것 같고 이 소식을 또 제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께도 이런 정보들을 많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는 가짜뉴스 좀 안 속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많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구나 혹은 많이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네. 하고요. 다음 정규 라이브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같은 9시. 시간. 네. 9시에 찾아올 예정이고요. 저희는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아도겐 캔류님이 세균이 영어로 바이러스 아니었음이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박테리아죠, 세균. 네, 세균은 박테리아고 세균과 바이러스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총리 좀 네.